오늘 타이틀이 페이지 138페이지예요. 챕터 8.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챕터 6이 뭡니까 하면 워크, 일이라 했습니다. 그치? 워크, 일을 하게 되면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 이때 세상에 꼭 힘을 일정하게 줄 필요는 없다 했죠. 이렇게 주든 또는 이동 거리에 대해서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든 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리에 따른 힘이 이런 곡선을 둘러싸이던 어쨌든 이 면적 모두 워크, 일이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만약에 비슷하면 뒤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했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워크, 일이 제로가 되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힘이 제로가 되든 이동거리가 제로가 되든 또는 코사인 90, 힘과 운동하는 방향이 직각이 되든 그래서 워크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했습니다.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한다 했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EP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중3 때는 9.8 mh를 배우고요. 이 9.8이 뭡니까 하면 지구 중력 가속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mgh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계산상 고등학교 때는 좀 편하게 10m/s 제곱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했었죠. 이랬어요? 그리고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포텐셜 에너지 이름은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P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F 탄성력, 용출을 잡아당기거나 용출을 압축시킬 때 그 탄성력의 크기는 변거리 X에 정비례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X만큼 변형시킬 때 탄성력은 KX, 이때 K는 탄성 개수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결국에 내가 해준 1이고 2분의 1 KX란 힘에 대해서 X만큼 해서 요놈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낸다 했습니다. 만약에 마찰을 통해서 쓱 끌어가지고 등속을 끌었다면 그들은 Q, 열 에너지 정도로도 나갈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는 F 마찰을 곱하기 이동 거리로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운동이 시작할 때 2분의 1이 붙었는데요. 이 2분의 1이 왜 붙었다 했죠? 무슨 공식 때문에? 무슨 공식 때문에? 힘을 일정해주는 등가속이지 않습니까? 그지? 등가속 힘 F가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공식이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였습니다.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하면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제곱 요거에 2분의 1을 M을 곱하면 MAS 나오네요. MA가 뭐라고? F. 그렇지? FS 나오겠고 이게 워크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의 운동 에너지와 처음의 운동 에너지 결국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힘 F를 주는 데 있어서 물체를 들어 올린대요. 그래서 만약에 mg의 힘으로써 이동거리 h를 들어 올린대요. 그게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이고 이게 결국엔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했습니다. 탄성체에 이렇게 힘을 줬어요. 내가 해준 일이고 그것이 EP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뭐 극히 나오기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중력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요것들을 묶어서 역학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만유인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력 또는 자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학년 더 올라가서
물리 2 정도 수준, 즉 셀페이드 한 4F 정도 수준 되면 한 번 더 소개될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봅시다. 되겠어요?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역학적인 지었습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속력을 가지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였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무토막 쿵 밀고 간다 했을 때 나무토막이 움직인 거리가 결국에 마찰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나무토막이 움직인 거리가 결국에 해준 일이 되겠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벽을 쿵 들이맞고 또는 집을 쿵 들이맞고 하면서 밀고 갔을 때 해준 일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일로 운동 에너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표현되고 있네요. mg를 가지고 올릴 때 mgh, 9.8 mh 이런 것들이 중력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문제 풀어보셔야 알겠지만 9.8 쓰면 산소 계산이 어려워요. 굉장히 귀찮아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그래서 나누면 돼야 혹시 높이가 뭐 7.5m 아이씨 짜증 계산기 쓰십시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는 감사합니다. 디베이트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라는 놈은 이 에너지가 되잖아, 그지? 내가 뭔가 일을 했다면 에너지가 변화했잖아요.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국엔 에너지는 또다시 일로 바뀌실 수 있겠죠. 즉 워크 일과 에너지가 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화될 수 없습니까? 하면 이게 가능해요. 운동 에너지가 EP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또 그 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높은 데 있던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나오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높은 데 있던 MGH 기울여 쓸게요. 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 바뀝니다. 뭘로? 2분의 1 MV 제곱으로 말입니다. 가만히 높이 H 높이에서 물체 질량 M짜리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바닥에 쑥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하자고요. 이게 뭔데요? 자연학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EP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EK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보세요 했습니다. MGH가 뭘로 바뀐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 하겠다고요. 그래 보니 질량 M이 양쪽에 다 있어요. 1kg짜리든 100kg짜리든 신경 쓸 것 없이 높은데 높이 H가 똑같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서로 같겠다는 생각이에요. V는 하겠습니다. 2 넘어가니까 2GH의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8을 경우에 따라서는 10을 쓸 수 있겠죠. 10을 쓰면 참 편한데 9.8을 쓰면요 짜증나는 숫자가 되죠. 참고로 98은 49 곱하기 2예요. 7의 제곱 곱하기 2예요. 7이라는 숫자가 짜증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중학교 문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기의 마찰력이라든지 공기의 정력이라든지 또는 바닥바위 마찰력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 마찰이 없다면 롤러코스터가 이쪽 높이에 있어서 우 이렇게 해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찰이 있다든지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진 않아요. 뭘로 나갑니까 하면 열 에너지 등으로 손실돼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그래도 어쨌든 보존됩니다.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럼 왜 우리 보고 전기 에너지 아껴 쓰라 이런 소리 할까요? 쓴 다음에는 쓸 수 없는 에너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열 에너지로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그 열 에너지를 또 어떻게 뭐 좀 유용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점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얘기들은 나중에 들어가면 좀 화학적으로 들어간대요. 주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무질산 정도를 증가시키는 일로 가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야. 그거는 고등학교 과거 올라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엔트로피가 안 나와요. 과거는 2학년 정도에 나와요. 왜요? 어쨌든 오늘의 기본은 챕터 8 역학적 에너지 뭘 쓸 수 있다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에서 쓰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질량의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의 비례합니다. 비례한다는 것은 정비를 뜻합니다.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경우에 따라서는 g 대신에 9.8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9.8 mh 또는 mgh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9.8 쓰니까 산수 계산 힘들죠? 그래서 기호로 g를 쓰는 게 고등학교 문제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페이드 2F를 쓰면서는 극히 쓰기 어려운 거겠습니다만 이 비탄성 포텐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2분의 1 k x제곱. 이 k는 용철 상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용수 상수는 보통 뉴턴 미터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x 비행거리를 센티미터로 준다면 미터로 고치세요. 10cm 되면 0.1m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뭐 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탈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높은 데 있던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겠고 운동 에너지의 속력 V는 루트 2gh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참 내용 별게 없는데요. 간단하게 한 문제만 읽어봤는데 그러면 질문 삼아서 해보고 문제 풀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높이 h가 20m를 주겠습니다. 됐나요? 이 물체 가지고 있는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이 물체는 EP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뭐 100대 0이 될 수 있겠죠. 바닥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EP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가 1대 3이랍니다. 바닥면에서의 높이는 몇 미터겠습니까? 50m. 야, 이게 20m밖에 안 되는데. 20m. 5m. 500으로 봐가지고. 아, 그래요? 키워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B가 1대 3이 됐어요. 그지? 토탈 에너지는 결국에 위치 에너지가 맨 위쪽에서 4대 0이었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대 2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높이가 절반 되는 거예요. 10m 내려오고 10m 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1대 3이 된 것은 바닥면에서부터 5m 내려온 높이는 15m. 15m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15만큼 감소했으니까 15대 남아있는 높이 1. 그래서 5대 15, 1대 3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바닥면에서 높이를 물을 수도 있고 내려간 높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 잘 읽으세요. 시험 문제 틀려놓고 내려간 높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알겠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물체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B가 1대 3이어요 했을 때 바닥면에서 높이 낙하 거리 알겠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냐?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를 시켜볼게요. 142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2쪽 개념 따지기부터 쭉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진짜